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자립을 시작합니다. 낯선 거리, 낯선 일상, 낯선 하루. 익숙한 일상이 처음 마주한 풍경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갑자기 사회 속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땐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집 구하는 거나 돈 관리하는 거나 뭐 밥 해먹는 거나 병원 가는 거 이런 걸 하나도 제대로 제가 혼자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특히 아프면 어떡하지? 갑자기 돈이 모자라면 어떡할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랑은 자립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괜히 제가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들 조용히 자기 걱정 잘 숨기고 사는데, 저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말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뭐든 저 혼자 해야 하는 게 진짜 제일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시설에 있을 때는 그래도 누가 챙겨주기도 하고 뭐든 같이 하기는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차려 먹어야 되고 누가 뭘 알려주거나 집에 오면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너무 하루하루가 막막한 느낌이긴 합니다. 적응은 아직 잘 못한 것 같아요. 어, 자립 후에는 도움이 제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기가 끊기거나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구한테 이거를 믿고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할 때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하니까 모든 결정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너졌을 때 제가 기댈 공간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자립정착금 지원,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제주와 가장 적은 경북의 차이는 무려 504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비율은 19%, 일부 이용은 75%,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도 몰라 이용을 하지 않는 비율은 6%입니다. 정보는 흩어져 있고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있다고 했지만 막상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가진 개인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연결해주는 사례 관리. 이 또한 현실을 보면 익숙하지 않은 기관에 마음을 터놓지 못해 연락이 끊기는 비율은 20%에 달했습니다. 음, 그 자립준비 청년들은 가족에서의 기본적인 지지 체계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뭐 적응의 어려움 다 있겠지만 사회적 관계나 지지망이 없어서 의지할 곳 없는 곳,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의논하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하는 그런 지지 체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주거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관련해서 복지나 또 뭐 국토부 이런 곳들에서 정책 지원들이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어떤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제 청년기에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면서 막막함들이 있는데 막막함을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해결하면 어렵지만 뭐 견딜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 아까 말했던 그 지지할 곳이 없는 것, 뭐 의논할 곳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혼자 굉장히 어려움들을 혼자 이제 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어려움이 있다가 그 어려움이 점점점 심해져서 우울이나 또 혹은 심각한 경우는 뭐 자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청년들은 또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해결하면 조금 더 가볍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오로지 혼자 지는 짐 때문에 그 무게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립되거나 아무와도 만나지 않거나 단절하거나 혹은 사회활동 같은 것들을 중단하거나 또 때로는 자살 생각 같은 좀 극단적인 어려움까지 가는 심리사회적인 어려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내지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립전담기관이 이제 지역마다 생겼거든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좀 힘든 경우는 과거에 시설에서 경험했던 좀 부정적인 경험들, 또 그리고 또 본인이 더 이상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던 청소년이다, 청년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그냥 더 이상 과거의 나와 이제 단절해서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과거를 부정하는 정서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나 지원이나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거부하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당사자들한테 민간에서 하는 지원까지 다 일일이 안내되진 않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통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지원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지원이 관련 청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힘들고요.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나 플랫폼을 더 활성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조사 같은 것들에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 못했다, 또 알지 못해서 도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좀 있어서 이 정보 격차가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격차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들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설문에 응한 일반인 중 67%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90%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복지 정보와 행정 절차의 비직관성과 거리감, 정서적 고립과 관계 단절, 그리고 일상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생활 역량의 간극이라는 세 가지 주요 단절 속에서 자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또 다른 연결이 필요합니다.